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물가 상승률이 낮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루피아 환율 방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페리 와르지오 중앙은행 총재는 6%의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12시간 전에 나왔으며 실제로 연방준비제도는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루피아 환율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12월 중순에는 1달러당 16,000루피아의 심리적 저지선을 넘어서며 3분기 상승폭을 대부분 상쇄했습니다. 페리 총재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해 세계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게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신흥시장에서 자본 유출을 촉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 시점을 3월과 6월로 늦추고 루피아 환율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차기 행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가 미국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하고 있어 환율 안정화에 더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종합주가지수가 1.84% 하락하며 6,977.24로 마감해 7,000선을 밑돌았습니다. 이번 하락은 6일 연속 이어진 것으로 전체 거래량은 약 204억 주, 거래액은 13.2조 루피아에 달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특히 원자재와 헬스케어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에너지와 소비재 업종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기술, 금융, 산업 등 주요 업종도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 전체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하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최근 금리 인하 발표가 오히려 신중한 시장 태도를 불러일으키며 글로벌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가 루피아 안정화를 강조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주가지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7,000선 안팎에서 지지 여부를 시험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식음료협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가 11%에서 12%로 인상됨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최대 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음료협회 회장은 이번 부가세 인상이 식음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쳐 최종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이 누적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은 약 2에서 3%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비필수 식품에 대한 소비 감소를 우려하며 라마단과 이둘피트리 시즌이 수요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아이르랑가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번 부가세 인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임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어 쌀, 소고기, 생선, 채소 등 주요 필수품은 부가세 면제를 유지하지만 일부 고급 식품과 서비스는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가세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에서 2월 동안 저소득층 1,600만 가구에 매월 10kg의 쌀을 지원하고 전기료 50% 할인 및 주택 구매 부가세 감면 연장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애플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며 아이폰 16 판매 금지 조치 해제를 위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프라보어 수비안토 대통령은 애플의 투자 계획을 승인하며 이번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외국 기업의 자국산 부품 40% 이상 사용을 요구해왔습니다. 애플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이폰 16과 애플워치 10 시리즈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 10억 달러 투자와 연구 생산시설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애플은 바탐섬에 에어태그 공장을 설립해 1,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반둥에 액세서리 공장을 추가로 세울 계획입니다. 또한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제공할 애플 아카데미의 투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로 양측의 갈등은 완화될 전망이지만 아이폰 16 판매 허용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이민국이 북부 자카르타에서 성매매 혐의로 베트남 여성 1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관광비자나 비자 면제 제도를 통해 입국한 뒤 체류 허가를 악용해 상업적 성매매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국 관계자는 이들이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실제로는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었다며 한 달간 인도네시아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체포된 여성들을 베트남으로 강제 추방하고 2년간 재입국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배후 세력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베트남 당국과 협력해 법적 조치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서는 성매매가 대부분 지역 조례로 제한되며 2026년 시행될 새로운 형법에 따라 성매매 조직 운영 및 이익 취득은 최대 2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베트남 전기차 택시 회사산 SM이 인도네시아에서 첫 운영을 시작하며 친환경 이동수단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자카르타에서 빈페스트 리모그린 전기택시 서비스를 공식 개시했으며 시범 운행을 거쳐 정식 출시했습니다.
산 SM은 내년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 최대만 대의 전기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며 발리로도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100% 전기차로 구성된 차량군을 통해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블루버드, 그랩, 고토와 같은 선두 기업들이 전기차 및 전기 오토바이를 운영하며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세금 감면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2030년까지 전기 이륜차 1,300만 대, 사륜차 200만 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출로 전기택시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